고차원 영역이 무엇일 수 있고 무엇일 수 없는지를 규정하기 위해 일련의 유추와 비교가 사용된다. 페이너, 힌턴 및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한다. 그들은 하나 혹은 두 개의 차원을 가진 세계들을 상상하고 저차원 세계가 고차원 세계와 맺는 관계로부터 우리의 세계가 4차원과 맺는 가능한 관계를 도출해낸다. 이는 마치 점과 선, 선과 면, 면과 입체가 맺는 관계로부터 우리의 입체들이 4차원체와 맺는 관계를 추론해내는 것과 같다. 이 유추 방법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고찰해보자. 우선 하나의 차원을 가진 세계를 상상해보자. 이 세계는 하나의 선일 것이다. 이 선 위에 살아있는 존재들을 상상해보자. 그들은 오직 앞뒤로만, 곧 그들의 우주를 구성하는 이 선을 따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들 자신은 점 또는 선분의 형태를 띨 것이다. 그들의 선 바깥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살고 움직이는 바로 그 선조차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오직 앞쪽과 뒤쪽의 두 점만이 존재할 것이며 어쩌면 앞쪽의 점 하나만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이 점들의 상태에 변화가 생긴 것을 인지하면서 1차원 존재는 이러한 변화를 현상이라 부를 것이다. 만약 1차원 존재가 살아가는 선이 우리 세계의 다양한 사물들을 통과한다고 가정하면 그 존재는 이 모든 사물들 안에서 단 하나의 점만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의 선을 다양한 물체들이 가로지른다면 1차원 존재는 그것들을 오직 하나의 점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으로만 느끼게 될 것이다. 그 점의 출현, 일정 시간의 존재, 그리고 소멸이 바로 현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통과하는 물체들의 성질과 특성, 그리고 그들의 운동 속도 및 방식에 따라 1차원 존재에게는 지속적이기도 하고 변동적이기도 하며 길거나 짧거나 주기적이거나 비주기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상의 지속성이나 변동성, 길고 짧음, 주기성과 비주기성을 설명할 어떤 방법도 1차원 존재는 가질 수 없을 것이며 그것들을 단지 현상이 본래 지닌 성질로 여길 것이다. 선을 가로지르는 물체들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지만 1차원 존재에게 있어 모든 현상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일 것이며 오직 점의 출현과 소멸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상들은 오직 지속시간과 보다 크거나 작은 주기성에 의해서만 서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관점에서는 다양한 성격과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이 비범할 정도로 단조롭고 균질하게 나타나는 것은 1차원 세계의 특징적인 성격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1차원 존재가 기억을 지닌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그것이 자신이 보았던 모든 점들을 현상이라 부르며 그것들을 모두 시간에 기속시킨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미 있었던 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고 내일 생길 수 있는 점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선을 제외한 우리의 모든 공간은 시간이라 불릴 것이며 이는 곧 현상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장소가 된다. 그리고 1차원 존재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시간이라는 개념은 나에게 있어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형성되었다. 즉 점의 출현과 소멸을 통해서 말이다. 점들은 시간적인 현상으로 간주될 것이다. 즉 그것들은 보이게 되는 순간에 발생하고 보이지 않게 되는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어딘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상한 것은 1차원 존재에게 불가능하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현상을 자신의 선 위 어딘가 멀리 앞쪽에 있는 것으로 상상할 것이다. 이 1차원 존재를 우리는 더 실제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 공간 속을 떠다니는 어떤 원자 혹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를 떠올려보자. 그리고 그 원자나 먼지가 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즉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자기의 운동 경로 위에 놓인 것들, 즉 그것과 직접 접촉하는 것들을 자각한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1차원 존재일 것이다. 그것은 모든 방향으로 날아다니고 움직일 수 있겠지만 언제나 스스로는 오직 하나의 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느낄 것이다. 그 선 바깥은 그것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무일 것이며 즉 전 우주는 그것에게 하나의 선으로 여겨질 것이다. 자신의 선의 굴절이나 각도는 그것이 느끼거나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각을 느끼려면 오른쪽과 왼쪽, 위와 아래에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밖의 점들에 대해서는 이 존재는 앞서 묘사된 상상 속의 존재와 완전히 똑같을 것이다. 그것이 접촉하는 모든 것, 즉 그것이 자각하는 모든 것은 시간으로부터, 즉 무로부터 나타나서 시간 속으로, 즉 무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 무가 바로 우리의 세계 전부가 될 것이다. 그 존재에게 있어 하나의 선을 제외한 우리의 세계 전체는 시간이라 불릴 것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어서 2차원 세계와
평면 위에 사는 존재를 상상해보자. 이 존재의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평면이 될 것이다. 이 평면 위에 점, 선, 그리고 평면 기하학적 도형의 형태를 가진 존재들이 있다고 상정해보자. 이 세 개의 사물과 물체들 역시 평면 기하학적 도형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평면 우주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세계를 인식하게 될까? 우리는 먼저 그 존재는 자신이 살아가는 평면 자체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존재는 평면 위에 있는 사물들, 즉 도형들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것은 도형을 둘러싼 선들을 감지할 것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선들을 구별할 수 있으려면 평면 자체는 감지되지 않아야 한다. 선은 감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평면과 구별되며 따라서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 평면은 아무런 감각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평면 위를 움직이면서 어떤 감각도 느끼지 못할 때 2차원 존재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것이다. 어떤 도형에 가까이 다가가 그 선을 감지하게 되면 그것은 무언가가 나타났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점차 사유를 통해 2차원 존재는 자신이 마주치는 도형들이 무언가 위에 존재하거나 무언가 안에 존재한다고 결론짓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평면을 에테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에테르가 모든 공간을 채우고 있으나 성질상 물질과는 다르다고 말할 것이다. 물질이라고 불리는 것은 선들일 것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2차원 존재에게 에테르 안에서, 즉 그것의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이 에테르, 즉 평면 바깥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 의식의 평면 밖에서 일어나는 무언가가 닿게 된다면 그것은 그것을 부정하거나 주관적인 것, 즉 자기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이라 여기거나 혹은 그것이 역시 이 평면, 즉 에테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할 것이다. 선만을 감지하는 평면 존재는 그것들을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감지할 것이다. 우선, 그것은 각을 볼 수 없다. 우리는 이 점을 실험을 통해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수평 평면 위에 두 개의 성냥개비를 각을 이루도록 놓고 눈앞에 들고 있으면 우리는 단지 한 줄기 선만 보게 된다. 각을 보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려다봐야 한다. 2차원 존재는 위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 세계의 여러 물체들의 선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면서 2차원 존재는 끊임없이 각을 마주치게 되고 각을 선이 가진 이상한 성질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 즉, 그것은 각을 시간적인, 일시적인 현상으로 물체의 상태의 변화, 곧 운동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각이 어떻게 운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그래야 하며 달리 될 수 없다. 우리가 2차원 존재가 사각형을 연구한다고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존재에게 사각형이 움직이는 물체로 여겨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사각형의 한 꼭지점을 마주보고 서 있는 2차원 존재를 상상해 보자. 그것은 각을 볼 수 없고 앞에는 단지 선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선은 아주 이상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선에 다가갈수록 2차원 존재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된다. 한 점은 제자리에 남아있고 그 양옆의 다른 점들이 뒤로 물러나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 존재는 각이라는 개념이 없다. 외관상으로는 그 선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 선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평면 존재는 그 선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것이나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보기에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할 것이다. 만약 이 존재가 각에서 벗어나 사각형의 선을 따라 이동하면 그 선은 다시 정지한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각에 이르렀을 때 다시 운동이 감지될 것이다. 사각형을 여러 번 돌아본 후 이 존재는 이 선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주기적 움직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사각형은 평면 존재의 마음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정한 물리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주기적인 움직임을 가진 물체라는 이미지로 남을 것이다. 혹은 정지와 움직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하나의 복합적인 선이라는 이미지로 기억될 수도 있다. 또한 평면 존재는 각을 자신만의 주관적 표상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크며 그 주관적 표상에 어떤 객관적 실제가 있는지를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측정 가능한 어떤 작용이 존재하는 이상 그 원인이 선의 상태 변화, 곧 운동에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평면 존재는 그것이 감지하는 선을 물질이라 부르고 각을 운동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즉,
각이 포함된 꺾인 선을 움직이는 물질이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제의 선은 그 존재에게 운동 중인 물질과 완전히 유사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만약 평면 위에 입체인 큐브를 갖다 대면 이 큐브는 그 존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며 단지 그 평면과 맞닿은 정사각형, 즉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선만이 감지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평면 존재는 자신의 평면 바깥에 있는 다른 물체들, 그것의 평면과 접촉하거나 그것을 관통하는 물체들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것은 그 물체들 중 평면과 접촉한 면이나 단면만을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면이나 단면이 움직이거나 변화하면 평면 존재는 그 변화나 움직임의 원인을 자기 평면 내부에 있는 것으로, 즉 자기 세계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차원 존재에게 정지된 물질은 오직 직선뿐이다. 꺾인 선이나 곡선은 그 존재에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움직이는 선들, 즉 입체가 평면을 따라 움직이거나 평면을 관통하면서 만들어지는 단면이나 접촉면의 경계선들에 대해서는 어떨까? 이 선들 속에는 그 존재에게 이해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 이 선들 안에는 마치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자기 자신에게만 의존하는 어떤 실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이러한 느낌은 두 가지 이유에서 발생한다. 첫째, 앞서 언급된 것처럼 2차원 존재는 정지에 있는 각이나 곡선을 운동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측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정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형상들에 대해서는 그 변화들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없다. 이러한 변화들은 전체 입체와 그 움직임의 속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2차원 존재는 그 전체 중 단 하나의 면이나 단면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존재는 그 입체의 존재 자체를 상상하지 못하고 변화가 오직 그 경계선에 내재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이러한 선들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여길 것이다. 그것은 말할 것이다. 이 선들에는 다른 일반적인 물체에는 없는 무언가가 있다. 생명력 혹은 심지어 영혼이 있다. 이 무언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며 실제로도 그 존재에게는 이해 불가능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몸체에 이해할 수 없는 운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원을 하나 상상해보자. 2차원 존재에게 이 원은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는 움직이는 선으로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 존재는 그 움직임 자체를 결코 직접 보지는 못할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그 움직임을 분자 운동,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들의 움직임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그리고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원도 2차원 존재에게는 정지한 원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둘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평면 위에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사각형을 생각해보면 그 존재에게는 이것이 복잡한 이중 운동으로 인해 이해할 수 없고 측정할 수 없는 현상으로 여겨질 것이다. 마치 오늘날의 물리학자에게 생명현상이 그렇듯 말이다. 결국 2차원 존재에게는 직선이 정지한 물질이고 꺾인 선이나 곡선이 운동 중인 물질이며 실제로 움직이는 선은 살아있는 물질이 될 것이다. 원이나 사각형의 중심은 이 평면 존재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며 마치 우리가 고체구나 입방체의 중심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이해 밖의 대상일 것이다. 그것은 중심이라는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평면 밖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상상하지 못하는 이 존재는 앞서 말했듯이 모든 현상이 자기 평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라 믿을 것이다. 그리고 그 평면 위에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모든 현상들은 서로 인과 관계 속에 있다고 믿을 것이다. 즉, 어떤 현상이 여기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다음 현상의 원인이 되며 다음 것도 또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식으로 이해할 것이다. 만약 색이 다른 입방체가 평면을 관통하여 지나간다면 2차원 존재는 그 전체 입방체와 그 운동을 평면 위에 나타난 선들의 색 변화로만 인식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빨간 선이 파란 선으로 바뀌었다면 그 존재는 빨간 선이 과거의 현상이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빨간 선이 아직도 어딘가에 존재한다고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선은 하나뿐이고 그 색이 물리적인 어떤 이유로 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입방체가 다시 되돌아와 파란 선 대신 다시 빨간 선이 나타나면 2차원 존재는 그것을 새로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은 말할 것이다. 이 선이 다시 빨갛게 변했다. 그 평면이 수평이라면 그 위아래, 수직이라면 좌우 방향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존재에게는 시간 안에 있는 것들, 즉 과거이거나 미래인 것들로 여겨질 것이다. 다시 말해, 그 평면 바깥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그 존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 이미 사라졌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들로 여겨질 것이다. 2차원 존재가 살아가는 평면을 관통하여 색색의 바퀴살을 가진 바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2차원 존재는 그 바퀴살의 모든 움직임을 자기 평면에 놓인 선의 색이 바뀌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이 선의 색 변화는 그 존재에게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이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일정한 순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검정선 다음에는 흰선이 오고 흰선 다음에는 하늘색, 그 다음은 분홍색이 오는 시기다. 만약 흰선이 나타날 때 종소리 같은 다른 현상이 함께 일어난다면 2차원 존재는 흰선이 종소리의 원인이라고 말할 것이다. 색의 변화 자체도 그 존재에게는 자기 평면 위에 존재하는 어떤 원인들로 인해 생긴 결과라고 여겨질 것이다. 자기 평면 밖에 있는 원인의 존재 가능성을 상상한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공상이고 전적으로 비과학적인 생각이라고 간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퀴, 즉 그 평면의 양쪽에 존재하는 바퀴살들의 구조를 결코 상상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선의 색변화 순서를 연구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예를 들어 하늘색 선이 나타났을 때 2차원 존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검정과 흰 선은 이미 지나갔고, 즉 사라졌고 존재하지 않으며 과거 속으로 사라졌으며 아직 나타나지 않은 노랑, 초록, 그리고 다시 돌아올 흰 선과 검정 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즉 미래 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리하여 비록 자기 우주의 형태를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모든 방향으로 무한하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2차원 존재는 결국 무의식적으로라도 전체의 한쪽에는 과거가 놓여 있고 다른 쪽에는 미래가 놓여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2차원 존재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는 방식이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비롯된다. 즉, 2차원 존재는 3차원의 공간에서 단지 2차원만을 지각할 수 있고 나머지 하나의 차원은 오직 자기 평면 위에 나타나는 효과들만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차원을 나머지 두 공간 차원과는 다른 무엇으로 여겨 시간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제 또 다른 상황을 상상해보자. 두 개의 색깔 바퀴가 2차원 존재의 평면을 관통하며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해보자. 하나의 바퀴살은 위에서 내려오고 다른 바퀴의 바퀴살은 아래에서 올라온다. 하지만 2차원 존재는 이것을 결코 알아차릴 수 없다. 그것은 어느 한 선에게는 과거가 위치한 그 지점에 다른 선에게는 미래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인지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존재에게 과거와 미래는 매우 모호한 개념이며 단지 추상적 개념일 뿐 실제하는 사실로는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존재는 굳게 믿고 있을 것이다. 과거는 항상 한쪽으로만 흐르고 미래는 다른 쪽에서만 다가온다고.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헛소리처럼 들릴 것이다. 또한 어떤 현상이 가는 쪽에서 다른 현상이 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 역시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여길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이렇게 믿을 것이다. 미래는 모든 것이 오는 곳이고 과거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곳이며 거기서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는다. 사건이 과거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평면 존재가 표면 위에 놓인 선의 색 변화에 대해 매우 순진하게 반응하리라는 것을 본다. 다양한 바퀴살들의 등장을 그것은 하나의 동일한 선의 색이 바뀐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같은 색의 바퀴살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도 매번 그 색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라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 위선의 색 변화에서 주기성을 발견하고 그 등장 순서를 기억하고 보다 안정적인 어떤 다른 현상과 비교하여 특정 바퀴살의 등장 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되면 평면 존재는 선이 어떤 색으로 변화할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때 그 존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자신은 이 현상을 연구했다. 즉, 여기에 수학적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계산할 수 있다고. 우리가 평면 존재들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면 평면 존재는 우리 몸의 절단면을 제한하는 선들만을 느낄 것이다. 그 존재에게 이 절단면들은 살아있는 존재들로 여겨질 것이며 그것들은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왜 변화하는지도 어디로 사라지는지도 모르는 채 신비롭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의 무생물이지만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의 절단면들 또한 똑같이 독립된 살아있는 존재들처럼 보일 것이다. 만일 평면 존재의 의식이 우리의 존재를 의심하고
우리의 의식과 어떤 방식으로든 접촉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존재에게 있어 보다 높은 차원의 모든 것을 아는, 어쩌면 전능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 존재의 세계를 그가 보는 방식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고 사건들을 예측하고 인도하고 심지어 창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물질이 무엇인지, 운동이 무엇인지 알고 각을 볼 수 있으며 중심을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평면 존재에 비해 엄청난 우위를 줄 것이다. 우리는 평면 존재가 보는 모든 현상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거나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게 그의 세계의 현상들에 대해 매우 새롭고 놀랍고 경이로운 많은 것들을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우리 말을 듣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선 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현상이라 부르는 것들, 예컨대 각이나 곡성 같은 것들은 더 높은 차원의 물체들의 성질이라는 것, 그의 세계의 다른 현상들은 진짜 현상이 아니라 단지 현상의 일부이거나 절단면일 뿐이란 것, 그리고 그가 물체라 부르는 것도 단지 물체들의 절단면일 뿐이라는 것 등을 말이다. 우리는 그에게 그의 평면 양쪽에는 무한한 공간이 있으며 그 존재는 이를 시간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도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이 공간 안에 그의 모든 현상들의 원인들,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현상들 자체가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다. 그 현상들이란 것도 우연히 발생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높은 차원의 물체들의 성질의 조합일 뿐이라는 것을. 이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평면 존재에게는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그 존재에게는 우리의 개념에 상응하는 개념들이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적절한 단어들이 없을 것이다. 예컨대 절단면이라는 말은 그에게 완전히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 단어일 것이다. 또한 각, 이것도 이해되지 않는 단어일 것이다. 중심, 이것은 더욱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수직선, 이것은 그의 기하학 밖에 있는 이에 불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시간에 대한 그의 잘못된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아마 가장 어려울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있어 과거와 미래가 존재하는 평면과 수직인 다른 평면들 위에 그것들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또한 과거가 미래와 동일하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세계에선 현상들이 양쪽에서 오고 양쪽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면 존재에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시간이 두 가지 개념, 공간의 개념과 이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운동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평면에 사는 2차원 존재가 운동이라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힌터는 네 번째 차원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쓴다. 파르메니데스와 그와 매우 유사한 동양의 사상가들은 상위 공간과 하위 공간 사이의 가능한 관계에 완전히 부합하는 존재론을 설명하였다. 이 이론은 모든 시대에 걸쳐 순수한 지성에게 매우 강한 매력을 지녀왔으며 그것은 자신의 의지를 인과성이라는 가면 아래 자연에 투사하지 않으려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사유 방식을 구성한다. 엘레아 학파의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모든 것은 하나이며 정지되어 있으며 불변한다. 변화하는 것들 가운데 영속하는 것, 사고의 버팀목, 감정의 단단한 토대, 그 발견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달려있는 그 무엇은 헛개비가 아니다. 그것은 허위의 그림자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존재의 형상이며 영원하고 정지되어 있으며 유일한 존재이다. 파르메니데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하는 장면들, 사물들의 영원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환영이다. 라고 파르메니데스는 답한다. 그리고 그는 진실과 오류를 구분하면서 하나된 존재에 대한 참된 교설과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거짓된 인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는 단지 다루는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방식으로도 흥미롭다. 우리의 지성은 파르메니데스가 그려내는 그 지적 풍경보다 더 감탄할 만한 것을 상상할 수 없다. 그는 진리이고 유일하며 불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여전히 온갖 종류의 오류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변화와 운동 개념 속의 모순을 지적하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지지하였다. 그의 사상을 현대의 무거운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운동은 실제가 아니라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의 가르침을 상상해보자. 조용한 물 위에 비스듬히 막대를 세우고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막대를 내리는 장면을 상상하라. 도의 1에서 1, 2, 3은 막대의 연속적 위치들이고 A, B, C는 막대가 수면과 만나는 점의 연속적 위치들이다. 막대를 아래로 내릴 때 그 만남의 지점은 A에서 B를 거쳐 C로 움직일 것이다. 이제 물이 모두 사라지고 표면에 얇은 막만 남아있다고 가정하자. 막대가 아래로 내려갈 때 이 필름을 뚫고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 필름이 비누방울 막처럼 뚫고 들어오는 물체를 둘러싸며 다시 닫히는 성질이 있다고 가정하면 막대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필름을 뚫는 그 지점은 A에서 C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나선을 필름에 통과시키면 그 교차점은 도의 2의 점선으로 표시된 원형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평면 존재에게 있어 이러한 원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점은 아마도 행성이 궤도를 도는 것과 같은 우주적 현상으로 보일 것이다. 우리가 만약 나선이 정지해 있고 필름이 계속 위로 움직인다고 가정한다면 그때 점의 원운동은 이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만약 하나의 나선 대신에 나선들과 경사진 선들, 직선들, 꺾인 선들과 곡선들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구조를 둔다면 필름이 위로 움직일 때 그 표면 위에는 움직이는 점들로 구성된 하나의 세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점들의 운동은 평면 존재에게는 각기 독립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다. 물론 평면 존재는 이 움직임들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설명할 것이고 이 움직임이 실제는 허구적이며 그 원인이 그의 공간 바깥에 놓인 나선들과 다른 선들에 의존한다는 생각은 아예 떠올리지도 못할 것이다. 다시 평면 존재와 그 존재의 세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3차원 세계에 대한 그것의 관계를 고찰해보면 우리는 2차원적이며 평면적인 존재에게 우리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의 복잡함 전체를 이해한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는 너무 단순화된 방식으로 세계를 상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몸의 단면을 몸 자체로 착각하고 있는 평면 존재는 그것들을 단지 길이나 더 많거나 적은 굴곡의 정도로만 비교할 것이며 이는 곧 그 존재에게 더 빠르거나 느린 움직임을 뜻할 뿐이다.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 사이의 차이는 그에게는 존재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세계 사물들의 기능은 그의 이해력에는 전혀 닿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는 이해 불가능하고 초자연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예컨대 평면 위에 동전 하나와 그와 같은 지름의 양초 한 토막을 놓았다고 가정하자. 평면 존재에게 이것들은 동일한 두 개의 원형, 즉 절대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움직이는 선으로 보일 것이다. 그는 결코 그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도 찾지 못할 것이다. 우리 세계에서 동전과 양초의 기능 차이는 그에게는 완전히 미지의 세계일 뿐이다. 만약 우리가 평면 존재가 동전과 양초의 기능과 그 차이를 이해하려면 얼마나 거대한 진화를 거쳐야 하는가를 상상해 본다면 우리는 평면 세계와 3차원 세계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그 평면 위에서 3차원 세계와 그 다양한 기능과 비슷한 무엇이라도 상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평면 세계의 현상들은 매우 단조로운 성질을 가질 것이다. 그들은 출현 순서, 지속 시간, 주기성의 차이로만 구별될 것이다. 그 세계의 사물들과 물체들은 마치 그림자처럼 평면적이고 단조로울 것이며 서로 전혀 다른 사물들의 그림자가 우리 눈에는 같아 보이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심지어 평면 존재가 자신의 의식을 통해 우리의 의식과 접촉하게 되더라도 그는 여전히 우리 세계 현상의 다양성과 풍요로움, 그리고 사물들의 기능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개념들조차 습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보기에 동일해 보이는 현상들이 실제로는 서로 다르단 것, 그리고 반대로 자신들에게는 전혀 분리되어 보이는 현상들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현상, 혹은 하나의 사물, 하나의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 마지막 문제는 평면 존재에게 있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평면 존재, 가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나무 꼭대기를 통과하는 수평 평면 위에 살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 존재에게 있어 나뭇가지의 단면들은 전혀 서로 관련 없는 별개의 현상들이나 사물들로 보일 것이다. 나무와 그 가지라는 개념은 그 존재의 상상 속에 결코 나타날 수 없다. 전반적으로 우리 세계의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것들조차도 평면 존재에게는 무한히 긴 시간과 극도의 난해함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존재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개념 전체를 완전히 재구성해야만 한다.
이것이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우리 전체 우주를 평면 존재가 시간 속에서만 파악하고, 즉 자기 평면의 양옆에 놓인 모든 것을 시간으로 간주하는 한 그는 결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제3차원을 이해하기 시작하려면 평면 위에 살고 있는 2차원 존재는 자신의 시간 개념들을 공간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 즉, 자기의 시간을 공간으로 옮겨야 한다. 우리의 세계에 대한 올바른 개념의 불꽃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는 그 존재는 자기 세계에 대한 모든 개념들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한다. 가치들을 재평가하고 개념들을 재검토하며 결합된 개념들을 분리하고 분리된 개념들을 결합하며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새로운 개념들을 창조해내야만 한다. 우리가 만약 평면 존재의 평면 위에 우리 손가락 5개를 얻는다면 그것은 그 존재에게 5개의 독립적인 현상으로 보일 것이다. 자, 이제 상상해보자. 이 평면 존재가 자기 평면 위에 있는 5개의 독립적 현상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존재, 활동적이고 지성 있는 존재의 손가락 끝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엄청난 지적 진화를 겪어야 할지 말이다. 우리가 만약 손가락의 자취 하나만으로 그 사람 전체, 그 생명 기능의 풍부함,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삶 전체를 그려내야 하는 그 어려움을 뚜렷하게 상상해 본다면 평면 존재에게 3차원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세세하게 분석하며 평면 존재가 자기에게는 신비한 제3차원 영역, 즉 과거의 일부이고 미래의 일부인 그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게 되는지를 추적하는 일은 매우 흥미롭지만 어쩌면 전혀 필요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3차원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면 존재가 무엇보다도 먼저 2차원적인 존재이기를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 자신이 3차원적 존재가 되어야 하며, 달리 표현하자면 3차원 공간 속의 삶에 관심을 느껴야만 한다. 그 삶에 관심을 느끼게 되는 순간 그는 그 자체로 이미 자신의 평면에서 떠나게 되며 다시는 그 평면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점점 더 예전에는 자기에게 전혀 이해 불가능했던 개념들과 관념들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2차원 존재가 아니라 3차원 존재가 되는 것이다.